자, 반갑습니다. 흑우입니다. 최근에 LG 가문에서 엄청난 재벌가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상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쭉 내려가고 있던 LG 그룹사 주가도 지난 1개월 동안 이 안 좋은 장에서 11%. 그런데 왜 요즘에 이게 다시 핫해졌냐? 몇 달 전에 LG 가문의 뉴욕타임즈와 이례적인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새 모녀가 나와서 억울함을 토로했죠. 잠깐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되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언론사에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질 않아요. 이분들이 맞서 싸워야 되는 게 LG 그룹 자체여야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이분들의 편을 들어준다? 말 그대로 신문사 광고 접어야 돼, 안 그래요? 야, 신문사는 안 하지만 흑은은 합니다. 이 세 모녀가 갑자기 다 뭐 합의된 거 아니었어? 왜 들고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이없는 일로 일어나게 됐죠. 세 모녀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채무가, 그러니까 빚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신규 발급하는데 거절을 당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신용카드가 발급이 안 되나 해서 좀 내막을 살펴보니까 자신들의 명의로 있는 LG의 주식들이 그걸 담보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대출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란이 시작이 돼서 최근에는 오죽했으면 가슴으로 낳은 자식, 양자식까지 파양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상속 분쟁이 얼마 전이었죠. 4월 21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이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고 있냐?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LG의 이전 세대 수장이셨던 구본무 전 회장님 가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주인공이 새 모녀이시죠. 그런데 그 다음 후계를 이끌고 있는 구강모 장남이 사실 생물학적 장남이 아닙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친동생이셨던 구본능의 장남이셨는데, 이쪽으로 입양을 해와서 그 다음 LG 가문을 이끌고 있는데, 그냥 따님들한테 이걸 가문을 이끌게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LG는 대대로 장남 승계, 남자, 첫 장자가 이어서 하는 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양자로 들여서 후계 구도를 이어나갔다고 해요. 만약에 양자로 입적했던 이분에게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우자에게 1.5, 자녀들은 공평하고 동일하게 1대1대1로 나왔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런데 가문을 물려줘야 되다 보니까 구강모 씨에게 주 LG 주식, 지주회사의 대부분의 2조 원대의 주식을 물려준 게 이게 화근이 됩니다. 정확히 얼마를 물려줬냐면, 구본무 씨에게 있던 한 2.5조 원의 재산 중에서 2조 원의 LG의 주식을 상속을 했는데, 나머지 돈, 미술품, 금융상품들 이런 거 싹싹싹 모아서 한 5천억 정도를 배우자와 딸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야, 흑우야, 새 모녀분들은 바보야? 입양한 자식에게 2조 원을 주고 우리들이 5천억을 가져가는데 가만히 있어? 사실 이게 이야기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납득이 갑니다. 어떤 면에서 납득이 가냐? 구강모 씨 측에서 이거 2조 원을 LG 주식을 직접적으로 상속을 받아서 경영권을 승계하는 대신에 이분들이 5천억을 받을 때 내는 상속세를 내 돈으로 내주겠다 라고 약속을 했었대요. 따져보면 2조 원의 주식에 경영권까지 상속을 하니까 1조 2천억을 내면 8천억이 남죠. 거기다가 5천억의 상속세가 붙는 돈 하면은 2,500억 정도, 그러니까 빼면은 5,500억 정도를 구강모 씨가 가져가는 셈이 되고, 나머지 상속세 내지 않은 온전한 돈 5천억을 새 모녀가 가져가는 거니까 나름대로 균등하게 가져가는 거다, 셈이 이렇게 되었었는데, 문제는 새 모녀 측 주장에 따르면 구강모 씨가 이렇게 상속세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합의한 거와 달리 직접 새 모녀가 내게 하게 대출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사실 진짜 어이가 없는 지점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밖으로 알려져 있기에 구강모 씨에게 대부분의 LG의 주식회사 지분이 가고 또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진 거는 이전 때 회장이셨던 구본무 회장의 의지였다고 하는데, 사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좀 캐보니까 당시에 구본무 회장이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었던 병상에 있었던 그 시절에 그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게 하 부사장 딱 한 명이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새 모녀는 배우자와 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분의 마지막 유언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조 원대가 갈리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 유언장이 그 민법상의 형식을 갖춘 유언장이 아니라 단순히 메모였대요. 믿을 수 없지만 새 모녀분들은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계세요. 구본무 전 회장이 뇌종양 판정을 받아 병실에 있었는데, 병실에 들어가 있을 때 구강모 회장이 있었는데 다 나가라고 하고 저한테만 말씀을 하셨다. 하 부문장은 사무실로 가서 A4 용지 한 장에 자기가 들은 내용을 정리를 했고, 또 구본무 회장이 자필 서명을 받았다. 그리고 해당 메모를 이 새 모녀는 본 적조차 없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증이 들죠? 유일하게 구본무 전 회장의 유지를 듣고 상속 메모를 작성한 그는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LG에 들어가셔서 좋은 기회를 잡으셔서 거의 뭐 부사장까지 오르신 입지전적의 인물이신 것 같아요. 딱 이야기만 들으면 진짜 새 모녀보다도 더 신임하고 또 믿으셨으니까 구강모 회장이 이런 중체대한 일을 이분한테만 이야기를 했냐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약간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죠. 하범종 부사장, 구본능 회장, 바로 구본무 씨의 친동생입니다. 실제 구강모 씨의 생물학적 아버지, 이 두 분이 공모하셔서 새 모녀 몰래 금고기술자와 함께 구본무 선대회장의 사망 직후 곤지암에 있는 선대회장의 금고를 개방했다. 그리고 이 금고에서 뭐가 빠져나갔는지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하 부사장하고 구본능 회장이 같이 이렇게 은밀하게 행동을 한다? 뭔가 커넥션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저만의 너무 말도 안 되는 착각인가요? 아니 설마 새 모녀를 제끼고
이 두 분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물론 아무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몇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구본능 회장을 불러서 소환 조사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아까 말씀했던 구본무 회장의 마지막 유지가 담겨있는 이 메모를 지금은 폐기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본격적인 법적인 분쟁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사실 현재 경영진 측에선 어차피 상속에 대한 제척 기간은 3년이다, 시간은 지났다 하고 있는 쪽이고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 두 가지는, 이게 사실 진짜 2025년에 일어나는 분쟁이라고는 믿겨지지가 않죠. 사실 LG가 대대로 장자 승계를 매우 엄격하게 지켜왔죠. 한 50년, 70년 전에는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벌가라고 해도 새 모녀분들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일 건데 불화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 한편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는, 매우 큰 문제로 드러난 게 그냥 자신의 오른팔 왼팔이었던 사람한테 그냥 메모 형식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먹 부구식의 승계 과정이 이런 큰 분란을 낳지 않았나. 사실 유언의 방식엔 총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 그냥 친숙한 유언장으로만 지켜보면 날짜, 주소, 서명, 날인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 민법상에 굉장히 엄격하게 적혀 있어요. 사실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민법을 인터넷으로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날짜, 주소, 성명까지만 적고 첫째에겐 뭐 얼마, 둘째에겐 얼마 딱 해놓고 날인을 안 하고 사인만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무효입니다. 여기에 모든 요건들이 빠짐없이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유언 쓰고 뭐 녹음하고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요건들을 빡빡하게 해놓은 거야? 조금 유연하게 해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게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유언은 굉장히 엄격하게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분이 나오셔? 하실 수 있는데, 한 반년 전이었죠? 무려 워렌 버핏께서 유언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나눴어요. 210조 원대 자산가 워렌 버핏이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꼭 유언장을 읽어보게 하라 라는 내용으로 굉장히 길게 인터뷰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면, 평범한 재산을 가졌든 엄청난 부를 가졌든 온전하지 못한 유언장은 자녀들에게 물음과 불화의 씨앗이 된다는 의미에 있어서 소천하시기 전에, 영면에 들기 전에, 유언장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자녀들이 읽고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해줘라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 사망 후에 그게 밝혀지게 되면 자녀들이 궁금증이 들어도 그걸 대답해줄 사람이 이제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죠. 찰리 먼거 선생님, 또 한 명의 레전드죠. 또 워렌 버핏 씨는 주변에 엄청난 부자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유언장을 사후에 공개됐을 때 그걸 받는 자녀들이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고 화를 내고 또 가족끼리 소원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유언에 있어서도 가족 간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런 멘트가 좀 공감이 가요. 재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소통의 문제라고. 아무리 이게 재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고 전 국민이 알게 되고 이런 상황은 전 회장님은 바라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